묘한으로 어벤다운 오늘의 주제 종목은 메아티아이입니다. 그 대북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그 대북주 관련해 가지고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성탄절 선물 언급을 하면서 장중에 그래도 오늘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대북주들이 오랜만에 바닥권에서 반짝 상승이 나왔는데요. 이제 좀 문제는 아까 7시쯤에 저녁 7시쯤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경고하면서 뭐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또 멘트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내일 시장에 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북주 좀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지금 막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대북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은식 파트너님 대북주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대북주는 일단은 대북주의 주가의 흐름을 결정짓는 그런 요인을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은 북한의 김정은이 아니라 미국의 트럼프인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은 특별히 지금 이제 대북주들이 이제 추가적인 그런 약세가 아주 심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방 경직성을 잡아주면서 뭔가 미국의 메시지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트럼프가 지금 런던에 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런던에 지금 왜 가 있냐면은 그 나토하고 유럽 동맹한테 이 방위비하고 무역 압박하기 위해서 지금 런던에 가 있는데 이 런던에 가 있는 트럼프가 세 가지 발언을 오늘 시장에 임팩트를 좀 줬어요. 하나는 뭐냐면 중국과의 무역 협상 데드라인 없다. 선거 재선 이후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2월 15일 날 일단 1차 미중 무역 협상 관련돼 있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그렇게 기대하든 말든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이렇게 또 약간 돌발 발언을 했죠. 그러면서 또 트럼프가 또 런던에서 한 얘기 중에 하나가 김정은을 얘기할 때 보통 나의 친구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최근에는. 근데 오늘은 런던에서 로켓맨이라는 단어를 또 썼어요. 다시 썼죠. 네, 그래서 김정은은 로켓맨이다. 왜냐하면 로켓 쏘아 올리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비핵화 약속을 지켜라. 만약 안 지킬 경우에는 필요할 경우에는 뭐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또 분위기 안 좋게 지금 만들어 놓고 있고 또 런던 가서 본연의 임무, 나토에다가 지금 방위비 분담, 무역 압박 이런 거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일단 트럼프가 뭔가 어떤 그 당근을 던져주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대북주들이 기조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은 좀 쉽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걸 바랄 뿐입니다. 트럼프가 좀 이렇게 좀 이 돌발 발언 이런 부분들을 좀 자제하고 그래도 미국의 대통령인데 뭔가 이제 이 그 미국 사람들이든 또 아니면 전 세계 사람들이 좀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일관적인 그런 정책들이라든지 발언 이런 부분들 좀 했으면 좋겠고 그 안에 이제 북한과 관련돼 있는 부분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북한하고 뭐 확실하게 담판을 지을 것이다. 지금 보면은 12월 달 원래 12월 15일인가요? 아니 연말이죠. 연말 안에 뭐 만날 수 있다 얘기해놓고 뭐 흐지부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뱉은 말을 좀 지켜주는 그런 책임감 있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게 미국 G1이라고 소위 자칭하는 G1이라는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주면 시장의 흐름이 좀 괜찮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계속 이런 행보들을 보인다라면은 여전히 시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잡음들이 좀 있어서 좀 쉽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될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주가는 거의 바닥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우리 김우신 파트너님께서 되게 점잖게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조언을 한마디 해주셨는데 이 방송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고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보고 있을 겁니다. 제발 좀 영국에서 런던에서 동시통역 또 되고 있나 모르겠네요. 우리 감은수 파트너님도 이제 대북 관련주에 대해서 오늘 좀 강세였는데 역시나 내일은 다시 제자리에 돌아가겠죠. 네, 오늘 사실 장중에 무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 입장하셨던 회원님들이 대북주가 제가 이 푸른기술이랑 대아티아이가 한 2%대 상승세가 이어질 때 그때가 오후장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와 대북주가 조금 반등이 나오네요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푸른기술이 한 17, 8% 이상 두 번째 VI까지 발동을 하면서 급등을 했는데 그때 제가 느낀 점이 우리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대북 관련주에 물려 있더라. 다들 너무 좋아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막 질문들을 쏟아부으셨는데요. 사실 이 대북 관련주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계시는데 지금 이 발언된 내용들 또 이제 그 이후에 지금 내용을 보면 북한에서는 미국은 계속 대화 타령만 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간을 벌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못 기다린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다가
또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뭐 ICBM 같은 발사도 계속 전략적으로 도발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또 12월까지 셈법을 바꾸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자력 자강, 자력 부응, 자력 갱생으로 간다. 그러니까 니들 우리가 미사일을 쏴도 상관하지 말아라. 이제는 이런 메시지조차도 안 보낼 것이고 메시지와 위협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거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지금 이제 낮에 대북주들 급등하고 사실 낮에 반등이 나왔던 이유는 네. 김정은이 47일 만에 백두산을 방문을 하면서 네. 여태까지 한 번도 김정은이 먼저 미국에서 어떻게 해달라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요구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네. 트럼프가 트위터를 통해서 떠들었죠. 네. 그랬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네. 이제 12월 말까지가 기한이니 빨리 크리스마스 선물을 달라고 했는데 이건 어찌 보면 김정은 즉 북한 측에서는 소위 속된 말로 급해졌다라고 네. 하죠. 네. 급해진 상황들이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계속 처음으로 압박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오히려 트럼프는 여태까지는 이 15발 정도, 13번째 발사체를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겼단 네. 말이죠. 근데 오히려 북한이 이렇게 손을 내밀고 네. 하는 척 하니까 강경 발언을 하면서 네. 상관없다. 오히려 뭐 전 무력으로 무기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더 강경 대책을 네. 한 부분들인데요. 물론 이제 경협주들은 아마 내일 또 하락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지만 경협주를 많이 들고 계신다면 약간의 손실이어도 조금 비중을 줄이시고 지금 네. 핫하게 움직이는 종목들로 교체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대북 관계에 대한 이 북한과 미국에 대한 3차 북미 회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한 가지는 지금 트럼프가 집중되어 있던 미중 무역 분쟁에다가 홍콩 인권법 서명하고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 유럽의 또 알루미늄과 철강에 대해서 또 관세 폭탄을 갑자기 또 터뜨렸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라든지 미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쪽으로 지금 우리들의 시선을 네. 분산시키면서 본인이 아니면 안 되게끔 모든 상황들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네. 일단 대북 관련주의 흐름은 우리가 단정을 질 수는 없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걱정인데 그런 분들이라면 저는 비중을 좀 줄이시고 종목 교체를 좀 하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결국에 이제 또 남북 경협도 오늘 좀 그동안 남북 경협주도 사실 그 예전에 올라갈 때 잡고 지금까지 들고 계신 분들이 투자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올라가면 좀 좋을 텐데 예, 다시 트럼프가 좀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송관종 파트너님께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 중에서 어차피 남북 경협이 된다고 하면 네. 난 끝까지 한번 버텨보겠다. 지금 네. 여기서 손절도 못한다. 네. 뭐 이러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뭐 손절을 지금에도 하겠다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이게 좀 기다리면 네. 남북 경협이 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희망은 가지고 있어도 될 것인가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 네.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희망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오늘 양봉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은 쳤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북한하고 관계가 안 좋았지만 요즘에 갑자기 그런 김정은이가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해서 뭐 올라갈 일은 만무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고 봐요. 이제 북한에서 한 이야기도 사실 보면 뭐 그렇게 긍정적인 건 아닙니다. 뭐 크리스마스 선물을 뭘로 선택할 것은 트럼프 당신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다 이런 논조였잖아요. 근데 시장이 많이 빠졌고 연말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솔솔 이제 무르익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김정인 위원장이나 북한의 행보를 보면 조금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연말 연초에 어떤 결정을 하잖아요. 다이어트를 할 것인지 아니면 뭘 할 것인지. 네. 근데 신년 계획을 짜려고 하는데 자꾸 미국에서는 미루고 있죠. 자, 그런 어떤 자기 마음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 자꾸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조급증 환자처럼 이렇게 지나치게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만큼 상당히 좀 북한은 좀 시급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이 연말 협상 시한을 넘기게 되면 이제 어떤 쪽으로 나올 건가? 저는 상당히 호전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은 계속적으로 압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통하게 되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백두산에 가서 말 타면서 쫙 뭔가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삼지연 재개발한 데 가서 커팅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마음속에는 좀 중요한 결단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제 중요한 만약에 연말 협상 시한을 넘기게 되면 우리가 지금
방사포나 이런 것들만 쏘았잖아요. 근데 지난번처럼 뭐 ICBM도 한 번 정도 내년에 발사할 수도 있다고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사히 신문이 작년에 북한에서 좀 ICBM 발사할 수 있는 그런 토대 있죠. 콘크리트 토대를 많이 만들었대요. 근데 그걸로 하면 그 규모를 보면 ICBM을 발사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연말 협상 시한을 넘기고 지난 몇 년 전에 연초에 한번 ICBM 발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방사포만 발사하는 데를 그치지 않고 협상 시한이 지나게 되면 ICBM도 발사할 수 있다. 그렇다고 ICBM 발사하면 사실 뭐 우리는 좀 약간 놀라는 정도지 그게 또 어떤 남북 간에 아니면 북미 간에 어떤 판을 엎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에서는 한번 결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큰 틀에서는 이제 뭔가 비핵화를 위해서 자꾸 나아가겠죠. 근데 큰 틀에서는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바닥을 쳤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연말 협상 시한을 넘기게 되면 단기 위기도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만 보고 만약에 이때 좀 연말에 협상 시한을 넘기게 되면 일부 좀 비중이 좀 많은 분들은 좀 비중 조절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연말 협상 시한 안에만 뭐가 있으면 괜찮은데 연말 협상 시한이 넘어가게 되면 다시 또 단기적으로는 긴장 관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출렁거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제 뭐 아까 중국 이슈 관련해서도 사실 중국 관련주가 대안도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남북 경협 쪽으로 반짝했지만 다시 또 제자리로 갈 것 같고 뭐 이런 상황인데요. 그러면 시장의 대안이 무엇이냐, 어떤 섹터를 보면 좋을 것이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숙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안으로 볼 수 있는 업종이나 섹터가 있으면 그것들만 한 마디씩 하고 어벤다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은식 파트너님부터. 네, 시장이 언제쯤 바닥을 잡을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아주 명확하지만 우리 일반 투자자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그때 이때가 바닥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나 제가 오늘 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매일 주식을 팔고 있어요, 그렇죠? MSCI 리밸런싱 끝났는데도 매일 팔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 매수로 들어와야 그것이 일단은 코스피 시장의 주가 상승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외국인 매수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플러스해서 알려드릴게요. 외국인들이 매수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뭐 몇백억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별 의미가 없고요. 그냥 매도만 멈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루에 1,000억 이상의 매수가 코스피 시장에서 들어오면은 일단 외국인들은 매도는 멈추고 매수가 시작됐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다음에 반대로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뭐 2,000억, 3,000억 계속 팔고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주가가 이제 외국인들이 기세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멈추고 매도로 전환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하루에 1,000억이라는 그런 기준을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하루 1,000억 이상의 순매수가 장 끝날 때까지 하루 종일 이어진다라면 이제 우리 시장에서 상승이 시작된다라고 저는 봐도 될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 지금 말도 안 되게 지금 뭐 애플이나 TSMC에 비해서는 말도 안 되게 지금 소외돼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뭐 당연히 삼성전자가 독보적인 대장주로 등극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하이닉스 역시 같이 등극이 될 것이고, 코스닥 시장이 움직여준다라면은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다음에 뭐 삼성 바이오로지스 같은 이 실적이 동반되고 있는 대형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 내지는 바이오 업체들 이런 부분들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드 종목들을 잘 모르겠다 하게 되면 일단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바이오 쪽이 언제 시작하느냐라는 것을 계속 이 먹잇감을 노리고 있는 사자처럼 주시하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관망하고 있다가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차라리 삼성전자나 셀트리온,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대형주들, 대형주들을 좀 이제 분할 매수로. 아니 한 방에 매수해야죠. 걔들이 들어오면. 들어오면 그때는 그냥 확 이제 먹잇감을 잡았으니까 먹잇감 확 목덜미를 물어서 내 걸로 만들어야죠. 자꾸 자글자글 씹으면 도망가죠.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한 방에 수급이 외국인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1,000억. 그때 한 방에 잡아라. 1,000억 딱 들어오면. 1,000억 이상 들어오기 시작하면. 좋은 방법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꼭 써보세요. 잘 맞을 겁니다. 트럼프도 좀 봐야 되는데 이 방송을. 그래서 좀
빨리 좀 외국인 매수 들어오게끔 좀 도와주면 말 한마디로 도와줄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요. 네. 자, 우리 감수 파트너님도 시장 대안. 네. 저는 이제 지금 수급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김 대표님이 네. 기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지금 지수를 보시면 제가 사실 종목 차트를 볼 때 저는 보조 지표를 전혀 보질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제가 지금 업종 차트에서만 볼린저 밴드를 좀 보는데요. 지금 이게 코스피 지수만 이렇게 보시더라도 볼린저 밴드 제가 지금 설정해 놓은 제 차트가 안 보니까 하단에 보시면 지수의 흐름이 볼린저 밴드 하단을 타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하단을 이탈한 이후에 지금 지난번에 8월 달에도 급락을 하고 나서 볼린저 밴드 하단을 이탈하고 독립된 개체의 양봉이 하나 발생이 되면서 지수가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보시면 지금 5월 달 같은 경우도 MSCI 지수 편입 매도 물량 나올 때에 하락하고 나서 볼린저 밴드 하단 끝자락에서 떨어진 자리에서 외딴 섬같이 양봉이 나올 때가 저점이었었고 또 그전에도 보시면 지금 2019년 1월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 지금 본다라면 오늘 양봉이 사실 저는 오늘 저렇게 양봉이 진하게 나오는 것보다는 십자형 캔들 정도가 이어지면서 내일 양봉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오면 그게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재 국면에서는 지금 이렇게 볼밴드 하단에서 독립된 개체 양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수를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그림에서 두 가지 관점으로 본다라면 중장기 관점으로 내년 중반 정도 이상까지 본다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정말 지금 저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49,500원대면 그리고 이제 오늘 반등이 나왔던 폴더블 폰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은 중기적 관점으로 들고 가시고 단기적으로 보신다라면 제가 오늘 이제 무방에서 말씀드렸던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먼저 하락을 하고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국면에서 방향성을 돌리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종목이 크린앤사이언스, 위닉스, 하츠, 신일산업 이 대표적인 4개 종목이 벌써 이미 먼저 한 3주 전부터 하락한 이후에 바닥을 다지고 오늘도 좋은 흐름이 보여줬었고 또 오늘 장중에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또 발표를 하셨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 상관없이 내년 한 3월 달까지는 계속 우상향될 수 있는 종목이고 테마이긴 하나 실적이 또 뒷받침된 종목이니까 정치 관련주들 단기적인 내년 1, 2, 3월 달까지의 흐름과 미세먼지 관련주 보시고 중장기적인 이런 좀 무거운 섹터를 보신다라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네. 폴더블폰 관련주들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폴더블 관련주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미세먼지 관련주들 네. 그리고 정치 테마주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대안을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송관종 파트너님도 시장 대안을 어떻게 가지고 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말이죠. 뭐 종목이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싶으면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되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그냥 편하게 예. 일단 시장이 좀 급락을 했죠. 급락 이후에는 반등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 반드시 올라간다 이건 아니죠. 일단 이 급락이 나왔으면 이 급락을 단기간에 되돌려 세워야 됩니다. 만약에 단기간에 세우지 못하면 좀 현금 보유를 좀 늘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좀 단기적으로 화장품 관련주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연우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실적이 전체적으로 좋잖아요. 연간 실적이.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이 된다면 연우 같은 종목은 저점에서 좀 보시면 되겠고 뭐 하루짜리 이틀짜리 단기 관점이라면 뭐 네. 잘 올라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코리아나나 뭐 이런 것들 네. 장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이제 그 방송용 종목이 있고 비방용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방용 종목 우리 공개 방송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뭐 이게 아주 사이즈가 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건 네. 뭐 간단하게 무료 방송에서 제가 제시해 네, 네.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좀 우리가 다 같이 볼 수 있는 종목으로는 화장품주, 특히나 뭐 연우나 코리아나 같은 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